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지만 밤사이에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른바 야행성 폭우가 내릴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울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슬 기자, 지금은 비가 주춤한 것 같은데 언제쯤 비가 예보돼 있습니까? 네, 울산은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 적잖은 비가 내렸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친 상태입니다.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우주의보와 풍랑주의보도 밤 9시를 기해서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비가 많이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최대 150mm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울산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한 어제부터 오늘까지 장맛비와 관련된 피해 신고는 없습니다. 하천 주변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한때 하부도로 일부가 통제됐다가 다시 풀렸습니다. 기상청은 하지만 오늘 새벽부터 계속 내린 비에 지반이 약해져 있는 곳에서는 피해 사고가 날 수 있다며 특히 저지대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울산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취약 지역에 대한 감시를 이어가는 동시에 피해 우려 장소에 대한 예찰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이른바 야행성 폭우가 내리면 침수는 물론 하천 범람과 산사태 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지역에서 어떤 피해를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합니다. 네, 김덕훈 기자, 먼저 비 피해 가능성 높은 곳부터 짚어볼까요? 네, 밤사이 장맛비가 집중되는 남부지방이 특히 위험합니다. 먼저 조금 전 홍수주의보가 해제된 전남 나주시의 지석천 남평교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불이 켜져 있는 이 다리가 바로 남평교인데요. 바로 영산강 지류에 해당합니다. 지금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여기 홍수주의보 수위가 있습니다. 4.5m인데요. 오늘 오전 9시 10분부터 거의 12시간 넘게 이 수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오후부터 비가 잦아들면서 수위가 점차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보시면 주변 하천에서 밀려 내려온 쓰레기, 나뭇가지가 다리 기둥에 잔뜩 엉켜 있고요. 부유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강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장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여기 지석천이 거의 기역자로 꺾여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유속이 느려지는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곳곳에서 하천이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밤사이에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이렇게 합류 지점에서 물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주변 지역에 침수 피해를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KBS 재난안전지도를 통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보성군 보성역 주변에 바로 보성읍 지구라는 곳입니다. 여기 지도 중앙을 가로지르는 게 바로 봉화천이라는 곳인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집중호우 때마다 이 봉화천이 범람하면서 주변에 침수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전남 고흥군으로 가봅니다. 여기는 봉황산이라는 곳과 그리고 바로 위에 하천 사이에 이 지역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지역의 이름은 고흥 봉황지구라는 곳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천 정비가 제때되지 않아서 이 구역에 있는 재래시장 또 주택이 상습 침수를 겪는 곳입니다. 아까 보신 보성읍 지구와 이 봉황지구 이 두 지역의 공통점 바로 하천 주변과 저지대라는 점입니다. 이곳과 유사한 지형에 거주를 하고 계시다면 역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사태 또 역시 대비하셔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남과 경남을 가로지르며 산사태 가능성이 큰 곳이 많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이 13곳에는 산사태 경보가, 노랗게 표시된 22곳에서는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분들은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네, 이번엔 어젯밤 사이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 소식 짚어봅니다. 전남 광양에서는 산사태로 80대 노인이 숨졌고 해남에서는 주택이 침수돼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으로 접힌 철골 지붕.
흙더미를 뒤집어 쓴 주택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에 무너져 내린 흙더미가 주택 등 건물 5채를 덮쳤습니다. 궁선은 내서 오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와 본 게 왜 한통물이 한정치 내려와 버리고만 말도 못하게 하고만. 그래서 놀라서 요리를 온 거 있지. 저 밑에서. 주민 3명은 가까스로 몸을 피했지만 80대 노인은 흙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피해 주택들 바로 위쪽에서 2년 전부터 계속된 건물터 고르기 작업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평소에도 공사 현장에서 돌덩이가 굴러떨어져 주택 화장실을 덮치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는 겁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광양시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집안이 약해서 내가 집안 조치를 해달라고 내가 몇 번 진정서를 3번 넣었고 그래서 그 진정서를 무시하더라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조치를 다시 해달라고 와서 한번 봐라. 근데 아무도 온 사람도 없어요. 전남 해남에서는 새벽에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이 인근 주택으로 들이닥치면서 60대 여성 1명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전남 지역에 이틀 연속 내린 5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 2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등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폭우가 쏟아진 전남 지역엔 주택과 상가는 물론 농경지까지 큰 침수 피해를 보았습니다. 특히 진도군에서는 하천이 범람해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김광진 기자입니다. 전남 진도군 진도읍의 전통시장. 상점이 밀집된 시장 거리가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집 앞마당에도 물이 찼습니다. 밤사이 내린 폭우에 진도천이 범람하면서 주변 상점과 집들을 덮친 것입니다. 인근 마을 주민 30여 명은 급히 마을 회관으로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마을에 침수만 되면 비만 오면 침수되니까 펌프를 하겠다 했는데 이거 무용지물입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전통시장은 거의 폐허로 변했습니다. 새벽 5시까지 물이 잠겼는데 최고 많이 잠길 때 제 가슴 높이만큼 잠겼어요, 여기가. 상인들이 시장에 있던 물건들을 하나라도 건져보려고 애써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옷가게, 신발가게, 이불가게인데 전부 다 젖어버렸어요. 물이 다 들어가가지고. 이틀 새 이어진 집중호우로 모내기를 마친 논 21,433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토사가 기차 선로를 덮으면서 전남 순천에서 광주, 목포에서 순천 등 5개 노선에서 기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고흥에서도 피해가 잇따라 도로 경사면 3곳이 유실됐고 진도군에선 낙석으로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전북에선 전통시장 상점 등 60건이 넘는 침수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신안군 자운도에서는 빗길 운전을 하던 40대 부부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숨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레이더 영상으로 오늘 기상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장마 전선이 남부지방에 머물면서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좁은 지역에 큰 비가 집중되면서 남해안 지역은 오늘 하루 동안 300mm 이상의 큰 비가 관측이 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장마 전선이 조금 북상하면서 현재 수도권 남부 지역과 충청 지역에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중부지방 빗줄기는 그리 강하지 않겠지만 남부지방은 계속해서 내일까지도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 시간대 강수 현황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면요. 잠시 후부터는 중부지방 전역으로 빗줄기가 확대되겠고 특히 호남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고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걸 강수 예상도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에 최고 2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계속되는 비로 지반이 많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나 붕괴 등의 피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주말까지 전국 곳곳에 장맛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기상센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비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라인, KBS 뉴스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등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